사람과 세상 2부 시작합니다. 경주 소식 들어볼 건데요. 인터넷 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문화재청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 경주에서는 옥산 서원과 서학 서원이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15일 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향교 및 수원 만들기 사업 이렇게 38개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옥산서원, 서학서원이 선정이 됐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모두 3개의 서원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거 선년의 덕을 기리고 또 인재를 양성하던 향교 및 수원 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인문 정신을 개성해서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국비 12억 그리고 지방비 12억 총 24억 원이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문화재별로는 향교 문화재가 24건이고 수원문화재 14건, 또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건, 경상남도 5건, 경기도 4건, 충남,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가 각각 3건, 또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는 각각 2건, 또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는 각각 1건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체험형, 교육형, 답사형, 공간 활용형 이 4가지 유형인데요. 체험형은 유교 의례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 또 선비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꾸미고, 교육형은 인성 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요. 답사형은 관련 역사 인물과 또 연계유족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답사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또 공간 활용형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문화 행사와 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4가지 유형이라는 건데 예, 예. 경주에서 선정된 서원들은 뭐 어떤 유형에 속하게 되는 거죠? 모두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예. 경주 옥산서원 또 서학서원의 프로그램 이름이 서원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북농을 유유자적 선비체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예, 경주의 경우에는 서단법인 신라문화원 문화재 보존 활용센터에서 이 사업을 담당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밖에 경북에서는 구미의 동락서원이 선비들의 웰빙 문화 따라하기를 주제로 경북학대 결의문화사업단이 전담을 하고요. 영주의 경우에는 민박 프로그램입니다. 이 소수 스테이 프로그램을 소수원 관리 측에서 각각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 밖에 눈길을 보는 프로그램도 꽤 많았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소개는 못 드리지만 네네. 한번 이렇게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시면 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좀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원별로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제가 꼭 권유해 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번 사업이 그동안은 엄숙하게 생각이 됐었던 그 서원과 향교를 좀 문화재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 명칭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향교 및 수원 문화재 만들기 사업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엄숙하고 또 폐쇄적인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향교나 또 수원을 지역 공동체 문화의 구심체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동시에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또 생기가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또 이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해서 인문정신을 회복할 수 있고 동시에 청소년 행성 함량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한 다음에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향교 및 수원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이 경주나 포항 또 이 동해권에 또 이렇게 많은 수원과 향교가 있는 만큼 이 정부 방침에 맞춰서 포항시나 경주시에서도 이에 좀 적절하게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경주에서 또 보조금 관련 비리가 적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주경찰서에서 어린이집 원장
그 여성 정모 씨를 이렇게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는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정모 씨는 퇴직한 교사 및 외래 강사를 보육 교사로 이렇게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한 6천만 원 가량의 그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이렇게 착복한 그런 혐의입니다. 네. 이게 꽤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정모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술 전담 외래 강사 김모 씨를 마치 그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이 보육 정보 통합 시스템에 거의 등록하는 등 이 외래 강사 또는 퇴직한 보육교사 5명을 이렇게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또 기본 보육료 및 보육교사 최후 개선비 등 이 국가 보조금 6천만 원 가량을 이렇게 부정하게 이렇게 자신이 착복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경찰에서는 이 정부의 영유아 무상 보육 실시 및 그 보조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그 경제 지역 어린이집을 상대로 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문이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네. 보조금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주 검찰에서만 이 굵직굵직한 이 보조금 비리를 여러 건 적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뭐 원전 보조금 비리나 또 노인 요양보험 비리 등 그 비리 유형도 다양합니다. 작년에 특히 검찰에서 수사했던 것 중에는 노인 요양보험 비리가 많았는데요. 그 11월 달에는 뭐 이렇게 요양병원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그 경주지역 최대 요양병원을 보유한 의료재단 부이사장 1명을 구속을 했고 또 의료재단 이사장과 이 재단 산하의 2개 요양병원 원무과장 2명 등 모두 3명을 불속하기도 했고요. 네. 또 앞서서 지난 8월 달에는 그 요양병원 비리를 적발해서 7명을 소급 처리하기도 했고 또 이 원전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한 달 전이죠. 작년 12월 17일 한 6억 7천만 원 가량을 부당하게 빈차한 혐의로 그 원전 주변 지역 한 마을의 이장 1명이 구속되기도 했고 또 발전협의회 전 회장 등 6명을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보조금 비리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경주에서 또 보조금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이 이제 퇴임식을 했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 퇴임을 했는데요. 이 공원식 전 사장은 2012년 6월 1일 날 경북관광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임을 했는데요. 아직도 임기가 이 경북관광공사 사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한 1년 4개월 이상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어제 퇴임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오는 6월 달에 있을 그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전 사장은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경북도당 상임 부위원장을 거쳐서 제9대 경상북도 중무부지사로도 이렇게 근무를 해왔었는데요. 네. 경상북도에서 이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한 뒤에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장을 선임하긴 했지만 이 중무부지사 재임 때 또 퇴임 때도 지역 정가나 또 관가에서는 그 경북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이 바닥하게 제기가 됐었고 또 실제로 취임할 때도 과연 적격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는데 네. 이 결국은 임기 3년 중에 겨우 절반을 지나고 퇴임을 해버린 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주 시민들은 그래도 적어도 경북 관광을 책임지는 이런 지방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앞으로 좀 경상북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이 자리가 그 시장을 나가기 위한 이런 스펙 쌓기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네.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